네, 경제 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가 들썩였죠.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넘어섰다가 지금은 주춤거리는 모양새인데요. 이렇게 가상자산이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동안 관련 데이터 서비스를 꾸준히 내놓은 기업이 있습니다. 어쩌면 투자자들에게는 공시 플랫폼으로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가상자산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쟁글을 운영하고 있는 크로스앵글입니다. 김준우 공동대표 모시고 가상자산의 투자팁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쟁글, 이게 데이터, 가상자산 관련된 데이터라는 정보를 수집하고 내는 어떤 데이터 플랫폼이잖아요. 네. 회사 이름은 크로스앵글인데 주로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이 크로스앵글에서는? 네, 저희가 사실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가장 집중을 했었던 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데 정보가 없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았고 하다 보니 저희는 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믿을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더 정확한 트렌드 그리고 그걸 더 분석과 데이터 기반으로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리서치 등으로 확장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더 데이터 관련된 기업 솔루션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데이터 관련 솔루션. 네. 뭐 최근에는 쟁글 ERP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건 뭔가요? 네, 그 사실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모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인 이제 ERP라는 걸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블록체인이 확장이 되면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이제 산업 데이터 혹은 시장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이 더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업들이 기존까지 접하지 못한 형태의 데이터를 더 편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블록체인을 많이 쓰면서 코인을 다루면서 이제 세금이나 회계 관련 이슈부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쉽게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규제적인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 기업들 가상자산 관련 요즘 세금 회계 이슈도 많으니까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다. 자, 이제 가상자산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예고했던 대로 제가 1억 원을 넘어섰다고 했는데 요즘 어제 그제도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최근에는? 사실 제가 이 업계에 이제 들어온 지 7년, 8년 정도가 됐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등락이 심해졌다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크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 10여 년을 보면은 오히려 최근에 그 등락이 큰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1억 원이라는 가격을 달성을 하고 나니 그리고 최근에 큰 뉴스들이 있으면서 기대 심리가 훨씬 단기적으로 빨리 보였던 것 같고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있는데 사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4천만 원, 5천만 원 이러던 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급격히 상승을 하다 보니 시장에서 피로도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업계 전반적으로는 좀 건전한 이제 조정 과정이다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전한 조정 과정이다. 건전한 조정 과정을 거치기 전에 보니까 올 들어서도 뭐 벌써 지금 떨어졌지만 한 40%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승 동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지금 거래할 수도 없고 또 무슨 금처럼 보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상승 동력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 사실 시작이 됐던 거는 이제 작년 연말에 그 미국에서 나왔던 이제 비트코인 ETF가 이제 승인이 되면서 본격적인 그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었고요. 그 기존에는 이제 더 개인들의 영역 혹은 기관들은 투자를 하고 싶고 보유를 하고 싶지만 사실상 좀 적법한 방법으로 보유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 구조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의 그 비트코인 ETF가 이제 승인이 되면서 현물 ETF 맞습니다. 그렇죠? 네, 되면서 이제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또 최근에 이제 가격에 영향이 있었지만 또 중동 관련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조금 이제 주목을 못 받았지만 이제 며칠 전만 하더라도 홍콩에서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기관 자금의 이제 꾸준한 유입이 기대가 되는 면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전말에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홍콩 현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이게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이잖아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뭐 공식적인 것보다는 사실 홍콩이 대변하고 있는 게 홍콩이라는 나라보다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중화권이나 아시아권의 자금을 조금 더 그 집중시켜주는 이제 그런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게 단순히 어떤 홍콩이라기보다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 관점에서 이제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이제 아시아 기업들의 진출 통로가 열렸다라는 관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자금의 어떤 진출 통로가 홍콩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열린다. 네. 그런 면이 중요하다. 또 이 가격이 오르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 반감기,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 블록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보상받는 비트코인이 뭐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뭐 내일입니까? 뭐 곧 다가온다는데 반감기라는 게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며칠 이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며칠 이내? 네, 많은 것들이 이제 하루 이틀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반감기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사실 예전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향은 분명히 있겠지만 영향이라는 건 상승 맞습니다. 동력이 될 수 있다. 네, 네, 예. 맞습니다만 이게 예전만큼의 상승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좀 많은 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네, 그 비트코인이 반감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라는 형태로 있는데 예. 그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했을 때 나오는 코인의 개수가 이제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을 반감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감기가 지났을 때 그럼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격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형태의 랠리를 당연히 자연스럽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4년 전 이제 다른 반감기가 오기 전에 비해서는 또 달라진 면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4년에 한 번씩 이게 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반감기가 조금 다른 모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예. 그 당시에 비해서 말씀드렸던 건 기관 자금들이나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즉 어떤 특정 하나의 호재를 가지고 시장 전체가 오랫동안 반응을 하기에는 시장도 어떤 관점에서는 커졌고 성숙해진 모습이 분명히 있고요. 예. 반감기가 처음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전에는 큰 물량이 줄어들었다면 반으로 줄더라도 이제 줄어든 개수가 점점 절대적으로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몇 개에서 지금 몇 개로 줄어드는 지금 겁니까? 이번에 그 3.125개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25개로.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절대적으로 미치는 어떤 영향력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다른 관점에서는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게 이 채굴업자들이 채굴을 하는데 들어가는 이제 원가라는 원가. 네. 이게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선 서버를 운영을 해야 되고 예. 그 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전력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채굴자들이 전대적으로 나오는 비트코인에 채굴되는 수량에 이제 절대적인 수익을 많이 의존했다면 예. 이제는 수익 구조 자체가 조금 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 거래를 승인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얻는 수수료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형태에서도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채굴업자들도 절대적으로 다시 비트코인의 채굴 개수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이거를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될 어떤 니즈는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향방으로도 이 반감기가 주는 영향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감기를 지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전에는?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뭐 시장마다 달랐었는데 적게는 이제 몇십 프로에서 뭐 2배 이상이 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 보통 많은 곳들이 반감기를 호재로 인지하는 거는 반감기 뒤에 어떤 특정 형태의 슈퍼랠리 같은 게 올 거다. 슈퍼랠리. 네, 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그 관점에서는 호재로는 작용을 하겠지만 또 절대적으로 그 정도의 그 랠리를 끌어내는 단일 요소로는 좀 아직은 이제 점점 그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슈퍼랠리 뭐 기대하지 마라 뭐 그런 거네요. 기대하기 좀 쉽지가 않다.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이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선 반영이 돼서 수요가 먼저 일어나 버린 건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그런 부분들이 올랐던 게 있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뭐 그대로 둘 수는 없겠지만 네. 이제
저희 이 블록체인이나 이제 웹3 업계라고 이제 표현되는 사람들을 보면 반감기를 앞두고 오를 것 같으니까 내가 미리 사놔야겠다라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선취매하는 미리 사는 거는 많지는 않다.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도 상장이 되면서 기존의 전통 자산들과의 어떤 연관성 아니면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으면서 좀 동조를 하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뭐 중동 이슈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러한 단기적인 뭐 별도의 반감기 같은 요소들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글로벌 매크로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이제 중동 정세 불안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모든 자산 가격이 미국 금리나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네. 이 금리나 연준의 통화 정책, 금리나 가능성과 비트코인 가격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관계가 예전에는 좀 더 컸었던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그 ETF, 현물 ETF로 유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험 자산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위험 자산. 그러다 보니 뭐 금리에 대한 혜택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도 자금 유입이 더 많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경우였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아까 잠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곳들이 예.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정세가 불안해지거나 오히려 금리가 오르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은 오히려 더 안전 자산처럼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예. 이게 그 오히려 금을 쉽게 살 수 있는 국가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금에 대한 접근이 좀 어려운 제3국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혹은 자국 통화에 대한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런 디지털 자산을 금처럼 여기고 이제 보관을 하려는 움직임도 분명히 그런 있습니다. 수요도 있겠다. 여러 가지 수요 공급을 따져 본다면 그리고 반감기가 이제 임박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 전망이 어떻게 지금 전반적으로 국제 투자 기관이라든지 우리 김 대표님이 전망하시기는 어떻게 지금 예상이 나옵니까? 이 가격 앞으로? 네, 그 많은 그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그래도 이제 수십 프로 이상 정도의 그 상승률은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너무 이제 장밋빛 전망들을 하는 곳들이 있어서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군다나 그 기관들이 들어오면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회수를 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서 좀 과도한 상승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수십 프로 이상 정도의 상승을 연말 정도까지는 기대하는 곳들이 이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전망치는 연말까지 지금보다 수십 % 정도 오를 것이다. 네.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최근에는 그 현물 ETF에 들어오는 기관 자금들의 동향이 어떻게 좀 파악이 됩니까? 네. 그 현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최근에는 좀 순유출되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 현물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 네, 맞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상승을 많이 했던 탓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현금화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조금 다른 형태긴 하지만 미국에는 그 현물 ETF가 상장이 되기 전에 뭐 신탁 형태로 비트코인을 펀드로 모집을 해서 투자를 하는 영향들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마찬가지로 현금화가 되고 오히려 좀 갈아타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비트코인의 절대적인 보유에서 좀 유출되는 모습들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이라면 뭐 비트코인이 막 1억 원을 넘긴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뭐 이렇게 좀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혹시 김 대표는 어떤 조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살만한 자산일까? 네. 이게 뭐 정말 위험 자산 아닌가? 네. 아무 실체도 없는데 네. 이거 사서 어떻게 될까? 네.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네.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사실 그 이 시장이 아직 전문가가 과연 있을 수 있는 시장인가라는 정도의 생각도 저희는 좀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과연 기관들도 보면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했지만 그렇다고 뭐 무작정 장밋빛 미래를 보는 건 아니고 일정 본인의 자산을 위험 자산
주식군에 할당하는 형태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위험 자산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예. 이 부분에 본인들이 좀 여유 자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그 위험성은 확실히 줄어든 건 말씀드렸던 것은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많이 풍부해지고 예. 이제 안정성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 조정이 있었지만 저희는 오히려 했던 생각이 이 정도 상승 뒤에 이 정도 조정이면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안정적으로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조정 정도는 과거의 변동성에 비하면 네. 그게 크지 않다. 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거나 조정이 됐을 때 저도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한 번에 뭐 거의 두 자릿수의 조정이 며칠간 이어졌던 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기가 어려운 게 이제는 저가 매수라는 거를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들 및 참여자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이제 시장의 체력은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그 결론적으로는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일부 배당을 해보시는 건 좋은 것 같고 위험 자산 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다른 코인 관심 있는 분들 혹시 다른 코인에 관심을 가질만 해요? 비트코인 말고? 뭐 그 사실 비트코인도 이제 와서 비트코인이 이제 ETF가 승인이 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투자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제 위험 성향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예. 근데 비트코인이 아직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은 다 같은 코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코인도 주식만큼이나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보고 공부를 해보시며 투자하는 걸 권유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동향 반감기를 앞두고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우 크로스앵글 공동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